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손자병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책은 말 그대로 병법서입니다. 병법과 우리의 일상, 특히 50세쯤의 분들께 이 책은 전쟁에 있어서의 병법이 아닌 우리 인생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즘 이런 류의 인생 가이드를 주는 책이 많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각박하고 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0부터는 위태롭지 않아야 한다. 제가 손자병법의 유천백 구자에 주목한 단어는 지피지기입니다. 1편 시계부터 13편 용간까지 지피지기가 스며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각 문장에서의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지만 지피지기는 손자병법 전편에 걸쳐 내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지피지기를 통해 상대방과 나를 알고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것이죠. 지피지기는 수단이고 그에 따른 결과 또는 목표가 불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태롭지 않은 것이 승리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손자병법에 담긴 통찰과 지혜로 50에 직면하는 다중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뚫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 책에서는 지피지기를 근간으로 1장에서는 50이라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변화를 꼽아 안과 밖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2장에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한 계산과 전략을 다퉜고 3장에서는 주고받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방법론을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공존하기 위한 50의 인간관계를 다뤘고 5장에서는 자칫 나약하게 기울어질 수 있는 50의 태도를 강세로 전환하는 멘털 통제법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50부터는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생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50의 불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50의 다중 위험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2500년의 지혜가 담긴 현실적인 인생 전략. 왜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전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을까요? 금방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애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부터 당사국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의 말로는 평안이 휴머니즘이니 외치고 있지만 죽고 죽이는 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요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소규모로 시작하는 전쟁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양측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악마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효한 수단과 방법으로 속임수와 기습이라는 기본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자가 궤도라는 이름 하에 전편에 걸쳐 다양한 속임수, 기만술, 교란술, 회피술, 기습 방법 등을 언급하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손자병법의 속임수를 문자 그대로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상대를 흥분시켜 어지럽게 만들어라 를 뒤집어 보면 상대가 나의 감정을 흔들어도 쉽사리 흥분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손자는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탁월한 군사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이 손자병법에서 언급한 군사력 구축 및 운영 개념의 유용성을 증명했습니다. 손자는 병법의 이름으로 그의 철학과 사상을 손자병법에 심었습니다. 병법서로 출발했지만 인문학을 담았고 철학을 담았고 자신의 사상을 담았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이라는 한정된 상황에서의 전술지휘법이 담긴 전략서로 출발했지만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쟁의 복합적인 요소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세부적인 전술뿐만 아니라 전쟁과 관련한 외교, 정치, 심리, 천문, 지리 등도 같이 언급함으로써 내용의 전반을 총체적 전략, 즉 대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두를 다 청취하기가 불가능하다. 세계의 기본은 5가지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관찰하기가 불가능하다. 나이 50을 넘고 60을 넘기면 받아주는 곳이 있을 줄 알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보는 나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큰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 오후의 큰 낙차를 절감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3가지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바로 곤충의 눈, 새의 눈, 물고기의 눈입니다. 곤충의 눈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고 새의 눈을 통해 높은 곳에서 보고 물고기의 눈을 통해 물결, 즉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장형 미래 전문가 흥성국의 수축사회에서 말하는 거대한 대전환이 이 시대의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라는 속담을 가만히 있으면 낭떠러지다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상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춰 승리를 쟁취하라.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변은 혼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에 따라 나를 변화하는 변중병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피지기를 통한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변화해도 추락한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이 없어 어떡하냐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 딱 맞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변중변 지피지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변화란 단순히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100점 불태를 하기에 2% 모자랍니다. 상대와 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상황까지 감안해서 변해야 합니다. 위태롭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 4번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사업에서 도전과 시도는 불가피합니다. 이때 실패가 회사의 존망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한두 번 실패해도 끄떡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태의 핵심입니다. 부디 불태하십시오. 알면 할수록 유리하다. 전쟁을 할 때는 적의 의도를 따라 살펴라. 간단한 메모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나 비즈니스로 분위기가 딱딱해졌을 때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지피지기인 셈이죠. 당연히 그날그날 추가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상황을 기억하거나 메모의 상황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제가 항상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면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지피지기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진영 밖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다. 소규모 전투로 적의 동정을 살펴라. 손자의 지피지기는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아군과 적군의 지피지기였지만 근래의 마피아가 생사를 오가는
정황을 판단하고 기업의 총수가 다른 회사를 방문하거나 타 업종을 둘러보고 자식들을 남의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등으로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계산이 필요하다. 승산이 많으면 이기고 승산이 적으면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그런 계산조차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나는 이를 보고 승패를 예견할 수 있다. 사는 대로 살면 그냥 사라지고 생각하면서 살면 생각대로 사라집니다. 잘 듣고 온화하게 말하는 태도. 흔히 사람들은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고 존중 없는 태도로 가족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과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먼저 잘 듣고 온화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는 것도 새롭게 바라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 양면을 같이 고려한다.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를 헤아리는 지피지기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모 엄마 또는 저기요 라는 호칭을 버려야 합니다. 야, 너, 어이, 이봐 등 이름도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이 일상인 부부도 있습니다. 50부터는 부부간 호칭이 중요합니다. 50대 부부의 행복은 지피지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살피고 온화한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부르고 자신과 상대의 어떤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고 충돌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피지기하는 것이죠. 이때 서로 맞춰가려는 협상의 유연성과 양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미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관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잡아라. 적을 불러야지 내가 적에게 불려가지 않는다. 위의 구절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리더와 팔로워, 주인과 종이 나뉘어져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주인이고 리더인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부가 단순히 월급만을 위해서 이런다면 팔로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손자는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초등학생 어린이가 100점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나 명문대에 가기 위해 눈비를 맞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험생이나 이유는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부모, 사랑하는 연인, 사장, 상사, 회사,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성에 의해 남의 것처럼 살아온 내 삶을 더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직접 잡을 때입니다. 이제 그만 표류를 끝내십시오. 죽음을 전제로 삶을 생각한다.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알면 천리 먼 길 전투도 가능하다.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잘 모르면 왼쪽 부대가 오른쪽 부대를 구할 수 없고 오른쪽 부대가 왼쪽 부대를 구할 수 없다. 그동안 젊고 혈기 왕성했을 때는 산이든 바다든 험하든 높든 별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거리, 장기간 여행, 험지와 고지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기상 조건을 따져보고 몸 컨디션도 고려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업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인지 능력, 지력 모두 점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무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몸의 낡음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인식해야죠. 인간은 아무리 신체를 단련해
건강한 몸을 유지해도 정신적으로 외롭거나 지겨우면 죽습니다. 인간은 괴로워도 죽고 싶지만 외로워도 죽고 싶고 지겨워도 죽고 싶은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로움과 지루함입니다.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차츰 사라지기 때문이고 지루함은 사는데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루함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일입니다.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추구하는 목표 있는 삶이 건강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신체적 건강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50부터는 몸 단련도 중요하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뭔가를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은 피지컬과 멘털이 합체입니다. 인생의 언어를 바꿔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게 승리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현대인이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가끔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피지기 중에서 지기입니다. 50이라서 새삼 다가온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전 언제부터인가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난제죠. 50 이후에는 정신적 지표의 재설정이라는 나머지 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설정이죠. 첫째, 관념의 관성을 벗어나야 한다. 둘째, 타인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되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생각의 여유와 대화의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활 양식에 조금은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내일이 마치 생애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날인 것처럼 말이죠. 넷째, 썩기보다는 낡아가야 합니다. 50부터는 옷차림, 향수, 면도, 신발 등 외양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라.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난 후에 승리를 구한다. 이기는 세팅은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익어야 하고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합니다. 연습은 완벽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절박함을 근간으로 하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게임은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기는 것이 되죠. 이기는 것도 습관이니까요. 내가 만든 길을 걷는다. 승리는 만들 수 있다. 두루 보는 느긋함을 갖춰라. 가까운 길을 먼 길 가듯 하라. 우리는 스피드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속도가 습관이고 속도에 옥죄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뛰니 방향도 명문도 모른 채 앞다퉈 뛰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하면서 천천히 서둘러라 라는 속담을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시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노노 자로에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속히 하려고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빠른 성공은 빠른 몰락을 동반하거나 다른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기교를 부리다 도리어 이를 그르친다는 욕교 반졸이나 바득경한 장고 끝에 악순환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뜻이 같으면 얼마든지 함께한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중요하는 사이이지만 두 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가 폭풍우를 만난다면 좌우의 손처럼 단결해 서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적대관계의 오나라와 월나라지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후일 전국시대의 합종연행도 그렇게 탄생한 전략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 하라.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 하라.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 이득이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난득호도라고 합니다. 어리숙해 보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총명하기는 어렵고 어리석기도 어렵다. 총명한 사람이 어리석게 되기는 더욱 어렵다.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이 편해지니 원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이 될 것이다. 실생활에서 능히 시지불능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최신 정보를 알게 되면 입이 간지러워 못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의도적으로 자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능력을 보이면 삶의 전략상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 홍보도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 50 이후에는 능히 시지불능, 이것이 겸손한 마음과도 결을 같이 하면서 중년의 태도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꼭 필요해 보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라. 병사들이 눈길을 어리석게 해 장군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석박사를 하는 것은 지식의 비대칭을 통해 성공이라는 이익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신문, 책, 뉴스 등 트렌드를 읽는 활동은 정보의 비대칭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어입니다. 손자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정보 차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추구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선악을 가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소통의 정도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균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비대칭의 정도가 커졌다가 줄어들고 줄었다가 커지는 현상을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은 우리 생활 전반에 고루 퍼져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을 불대하듯 하라. 장군의 병사를 너무 잘 대해주면 일을 시킬 수 없고, 사랑하기만 하면 명령을 내릴 수 없고, 혼란이 발생할 때 다스리기 힘들다. 비유하자면 교만한 자식이 되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군대가 된다. 위압적으로 이끄는 조직도 문제지만 너무 소통을 강조하거나 부와 사랑으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가족 같은 조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좀 모르는 상태로 비밀을 묻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한 비밀을 지켜주는 마음이죠. 이를 두고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소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이라고 했습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가 관건입니다. 상하 간 욕망을 동기화하라. 장군과 병사, 상하 간의 동일한 욕망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주인과 모습의 꿈을 동기화하는 방법은 이론상 간단합니다. 손자병법의 장군과 병사, 상하 간의 동일한 욕망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상하 욕망이 같아야 이깁니다. 욕망이 같은 팀이 성공합니다. 버락 오바마나 독일군, 몽골군 모두 욕망의 동기화 덕분에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욕심의 이면을 생각한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쪽에 오게 하려면 뭔가 이익이 있어 보여라. 상대가 올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오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들반들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막까지 좋은 밤은 없습니다. 마른 위에는 밤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화려한 것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예쁜 버섯이라고 함부로 먹으면 죽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진실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정보를 누구나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가 없다면 직접 만든다. 병사들 마음은 포위당하면 방어하고 상황이 부득이하면 용감히 전투를 벌이며 위험이 많아지면 명령에 복종한다. 전쟁이든 회사 경영이든 상황이 어려우면 내부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기가 닥쳤을 때 대동단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부 사장은 이런 분위기를 과장해서 확대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도 합니다. 손자의 부득이 직투는 조직의 위기감이나 충격요법을 통해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오갈 데 없는 대로 몰아세우면 도망가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병사들을 오갈 데 없는 사지로 몰아넣거나 전제나 조기 같은 용기가 나오는 법이다. 죽게 될 상황에 처하면 병사들은 힘을 다해 싸울 것이고 심한 함정에 빠지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갈 데가 없으면 견고하게 단결할 것이고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인과 명만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만 줬다 보면 명예도 지위도 다 잃는다. 절대로 우쭐대지 마라. 몽골 고원의 우두머리들이 내게 패망한 것은 교만 때문이다. 사실 교만만큼 짜릿한 쾌감도 없습니다. 교만심은 마약과 유사합니다. 중독성이 있고 한번 맛보면 점점 더 하고 싶고 양을 늘려가면서 빠져듭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내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는 것을 즐깁니다. 기분 좋은 원초적 본능입니다. 예컨대 말을 공손히 한다거나 인사를 깍듯이 한다거나 좀 과한 설문이나 식사 대접 등으로 환심을 사서 상대를 기분 좋게 또는 우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멘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과도하게 지속되거나 넘치면 자만으로 발전하고 이어서 교만으로 빠져들죠. 저에게도 이런 교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칭찬을 하면 꽤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교만의 출발점이죠. 교만을 잉태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통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의 횟수가 늘어나고 운전사, 비서 등 수행원이 늘어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자기 점검의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이때쯤이면 어쩌다 상대방이 쉬운 부탁을 해도 귀찮기만 하고 주변이 모두 아래로 보이며 깔보는 마음이 자리잡아 교만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축적량도 점차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실패했을 때 분석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성공하고 있을 때 그 성공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교만의 정도를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하듯 살펴야 합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라. 군주는 분노의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성난다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노는 신분에 기반을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격의 우월성에 기반을 두고 드러내는 감정이죠. 리더는 특히 신분에 기반을 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개인주의화로 개인의 감정이 예민해졌고 바쁜 일상에 집중하다 보니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감정의 공격 자극점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편도체 과열이라고 부릅니다. 편도체는 동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상체제를 발동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놓은 개체 보존의 본능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도 아닌데 쉽게 편도체가 과열되니 문제라는 것이죠. 뇌가 열받으면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급기야 저런 것들도 사람인가 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낼까요? 아마도 다음의 경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다른 일로 화가 있다가 사소한 일로 표출되는 경우
사소해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경우,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50 이후에는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30년, 40년 친구와도 절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정은 단면이고 우정은 축적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30년 동안 축적한 우정의 적금을 깨는 일은 없어야겠죠. 감정은 계란 같은 것으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계란이 깨지면 내가 스스로 수습하면 되지만 타인의 계란이라면 내가 수습하기 힘듭니다. 운명은 상대와 내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고로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하고 군대를 움직이려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가까운 데를 노리면서도 먼 데를 노리는 것처럼 하고 먼 데를 노리면서도 가까운 데를 노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우리는 되게 착하게 살라고 교육받습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유교, 서양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윤리학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하죠. 거기에 반해 법과의 오기, 상항, 한비자, 이사와 종행가의 서적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고 르네상스 시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윤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편적인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현대 경영에서도 경영윤리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의 도리와 암묵적 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속임수가 쓰인다고 한들 특이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도덕군자를 외쳐대던 유교의 그들도 병가의 서적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무인들의 병법, 수련 용도의 취지도 있겠지만 당시 극한적 상황에서 날아가게 될 것은 군사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힘이 있어야 정의가 있다는 논리 아닐까요? 측량 없는 전쟁은 없으며 승리의 관건은 힘이 아니라 측량에 달려 있습니다. 기만, 교란, 회피, 기습의 네 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이 보이고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가까운 데를 노리면서도 먼 데를 노리는 것처럼 하고 먼 데를 노리면서도 가까운 데를 노리는 것처럼 한다. 손자의 궤도에 대해서 동서양의 전쟁 전략 전문가들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전쟁론의 클라우스 제비츠도 모든 행동은 예외 없이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말했고, 미군의 작전 요강에서도 돌발성은 적의 반응 시간을 지연시켜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며 사병과 장교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방어 체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상대의 궤도, 속임수에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런 속임수를 쓰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변칙, 반칙, 속임수, 교란, 회피, 전략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멘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이깁니다. 정점에 섰음을 알리지 마라. 잘 싸우는 자의 승리는 지혜롭다는 명성도 없고 용감하다는 공적도 드러나지 않는다. 소문내서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할 때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직장에서도 자기의 성공이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의하면 자신의 힘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의 명망처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 리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직에서 모든 성과와 영광은 항상 팀장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보스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위험천만하고 가장 큰 불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보스는 아랫사람이 자기를 대신하는 것은 용인하지만 부여된 권한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보스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강물이 빠져 바닥이 드러나면 멋진 물가 경치가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저 친구 실력도 좋은데 인성도 괜찮네. 사실 이번 프로젝트 김 과장이 다 한 거야 라는 평판이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확실한 실체보다 어렴풋한 소문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루엣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실루엣의 흐릿한 그림자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때로는 실체보다 더 강조되는 승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정상에 오르십시오.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구들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서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가이드를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